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OKR입니다. 사실 2025년 현재 우리들에게 OKR은 더 이상 새롭거나 낯선 단어는 아닐 듯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OKR의 모습은 여전히 무언가 자연스럽지 못한 모습이 좀 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현재 OKR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들 한다고 하니까 또 좋은 도구라고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할까를 고민합니다. 또 어떤 기업은 좋은 도구라고 해서 도입을 하긴 했는데 기대했던 모습이 나오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일부 기업은 OKR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어느 기업은 OKR을 버리면 뒤처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생각에 이름만 OKR이라 부르고 실제 운영은 기존의 익숙한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OKR을 심플하다고 말합니다. 심플하다는 것이 주는 강점은 명확합니다. 단순하고 그래서 직관적이고 그래서 이해와 활용이 쉽다는 강점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OKR은 그리 단순해 보이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OKR에 대한 생각과 강의 내용을 비교하시면서 들으시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OKR에 관한 몇 가지 질문들을 가볍게 살펴보고 이후 OKR, 즉 O와 KR에 대하여 그 개념과 특징 그리고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살펴봅니다. 저는 O와 KR을 이야기할 때 종종 물이 아직 담기기 전 상태의 물병에 비유하곤 합니다. 이 물병이 진정한 기능을 수행하려면 우리는 그 병 안에 물을 담아야 합니다. O와 KR이라는 물병에 물을 담는 과정, 이를 우리는 CFR이라 말합니다. CFR은 C. Conversation, F. Feedback, R. Recognition의 세 단어를 가리키며 이 세 단어는 소통이라는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CFR의 의미를 살펴보고 CFR이 이루어지는 환경으로서 인사지도의 모습들을 살펴봅니다. 이어서 우리는 OKR과 보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우리는 OKR을 이야기할 때 OKR은 보상과 분리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무자로서 우리들에게 보상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OKR 보상편에서는 OKR을 보상과 분리해야 한다면 그런 보상은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제시하고 답을 찾아봅니다. 힌트를 하나 드리면 우리는 앞서 O와 KR이라는 물병에 CFR을 통해 물을 채운다고 말했습니다. 그 물병 안에 담긴 물이 있죠. 그 물을 활용하면 우리가 느끼는 갈증을 어느 정도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OKR이라는 제도가 잘 작동하기 위한 두 개의 기둥으로서 기본 가정을 소개합니다. 기본 가정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간과하기 쉽지만 OKR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기둥의 역할을 합니다. 아울러 간혹 OKR을 이야기하면서 왜 전문성을 이야기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곤 하는데 그 답도 이 기본 가정에 있습니다. OKR에 관한 질문 1번입니다. OKR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O. 방향, 우리는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 KR, 이정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잘 가고 있는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OKR을 이와 같이 정의한 사람은 앤디 그로브입니다. 그가 인텔에서 제시한 IMBO는 구글로 이동해 OKR이 됩니다. 따라서 OKR에 관한 두 번째 질문, OKR 개념을 처음 제시한 사람은 앤디 그로브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OKR은 성과평가 도구일까요? 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질문에서 사용한 성과평가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성과평가라는 단어에 과정관리를 포함하여 질문하고 있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yes가 됩니다. 만일 질문에서 성과평가가 결과평가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no가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의 답이 두 개로 나뉘어지는 건 사실 네 번째 질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OKR은 결과평가 도구가 아닌 성과관리 도구라는 점입니다. 성과관리 도구로서 OKR은 구성원들이 일에 집중하게 하고자 하지만 OKR이 보상을 위한 결과평가가 될 경우 구성원의 관심이 일이 아닌 보상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OKR은 보상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득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보상은 어떻게? 라는 질문 말이죠. 이제 우리에게 숙제 하나가 주어졌습니다. OKR과 보상의 관계 설정에 관한 과제입니다. 뒤에 보상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OKR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OKR은 O와 KR로 구성됩니다. 이 중 O에 대해 우리는 앞에서 O란 우리는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는 일의 관점에서 그 일이 필요한 이유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OKR에서 O는 다음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Significant, Concrete, Action Oriented, Inspirational의 네 가지입니다. 먼저 O는 의미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이는 보다 장기적이고 추상적인 모습 혹은 일종의 MTP, Massive Transformative Purpose와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Concrete은 견고함으로 해석됩니다. 견고하다는 건 동요되거나 흔들림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상황, 변수들을 만나곤 합니다. O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 움직일 수 없지만 방향이 정해지면 우리는 한 발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액션 오리엔티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O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제공합니다. 위 네 가지 특성을 생각하며 다음 몇 가지 문장들을 살펴보죠. 1번 초소형 컴퓨터 부품 시장에서 지배력 확보. 2번 개도국에서 빈민층의 부채 탕감. 3번 HIV 약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확보. 4번 세계 최고의 브라우저 만들기. 이들 문장은 OKR의 5에 해당할까요? 사실 위 예시는 OKR 전도자라 불리는 존 도어가 OKR의 5에 해당하는 예로서 제시한 사례들입니다. 여기에서 아마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목표라고? 라는 거죠. 위 문장들은 우리가 경험한 O, 즉 목표와는 많이 이질적인 느낌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강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저는 OKR을 이야기하며 목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OKR의 O와 같이 표현해왔죠. OKR에서 O는 Objectives입니다. 우리말로 목표라고 번역됩니다. 하지만 OKR에서 O에 담긴 의미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해왔던 목표라는 단어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OKR의 O를 이야기할 때 목표라는 단어 대신 방향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말이죠. OKR 이전에 우리에게 익숙한 목표라는 단어는 OKR에서 O와 다르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몇 가지 추가 질문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우리가 사용해왔던 1년 단위로 설정하던 목표는 5일까? 어떤 차이가 있길래 기존에 참 쉽지 않았던 도전적인 목표 수립이 OKR에서는 가능하다는 걸까? 무엇보다 실제 현장에서 도전적인 목표로서 OKR의 O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먼저 1년 단위 O는 분기 단위 KR을 기준으로 O에 해당하지만
3년 단위 5를 기준으로 보면 KR이기도 합니다. 즉 OKR은 복수의 단기, 장기의 시간 단위 KR들로 구성된 성과관리 도구라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OKR에서 O는 자연스럽게 중장기적이고 도전적인 성격을 갖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실제 현장에서 O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우선 직무를 정량화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팀과 같이 정량화가 용이한 직무는 3년에서 5년 단위의 중장기 방향을 O로 정합니다. 반면 정량화가 어려운 인사 등의 직무는 직무의 Y를 OKR의 O로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채용 직무라면 적합한 사람을 적시에 선발한다가 될 수 있습니다. 상위 직무로서 인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기업과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환경으로서 인사지도를 설계하고 운영한다라고 말하는 것 역시 OKR의 O로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OKR의 O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OKR에서 O를 목표가 아닌 방향 혹은 방향성으로 표현하기. 2. 정량적 직무는 기업의 중장기 목표를 O로 설정하기. 3. 정성적 직무는 직무의 Y, MTP를 O로 설정하기. 여기 문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문제라는 단어를 현재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 사이의 갭으로 이해합니다. 문제를 정의한다는 것은 이 갭을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OKR을 문제 정의 개념을 활용해 이야기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바람직한 상태로서 3년에서 5년 혹은 그 이상의 미래의 모습을 정하고 현재 상태를 진단하여 확인하여 그 사이의 갭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과업을 통해 그 갭을 줄여나가도록 돕는 성과관리 도구라고 말이죠. 이제 KR에 대해 알아봐야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KR을 우리가 잘 가고 있음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KR은 다음 4가지 특성을 가집니다. Specific, Time-bound, Aggressive yet Realistic, Measurable and Verifiable 입니다. Specific은 KR의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이는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상태로 정의됩니다. KR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무엇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KR은 5보다 짧은 기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KR을 기준으로 KR 도출 시점마다 확인하는 것이겠지만 이는 관리상 어려움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KR을 관리하기 위한 기한으로 분기 단위를 제한합니다. KR의 세 번째 특성은 도전적이지만 현실적인입니다. 이는 이전부터 우리가 고민해왔던 풀리지 않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정량적 직무의 경우 우리가 O를 도전적으로 설정했다면 KR도 도전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 말자. 여기 매출액 1000억 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보죠. 매출액 1000억 원은 KR로 적합할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매출액 1000억 원은 구체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숫자만큼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이 또 있겠냐고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12월이 되어 실적 마감을 했는데 영업팀은 매출 목표를 달성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계팀에서는 매출 목표 미달인 자료를 제시하는 상황입니다. 소위 논쟁이 발생한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상황은 이랬습니다. 영업팀이 12월 말이 다 되어서 매출 계약서를 한 건 더 작성한 거죠. 하지만 이는 실제 매출로 이어지기까지 다소 시간 텀이 존재했고 회계상 다음 연도 매출로 잡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논쟁의 여지를 없애려면 매출액 1000억 원은 당인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과 같은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논쟁의 여지가 없고
구체적인 KR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OKR의 두 가지 항목, O와 KR에 대해 그 개념과 특성, 사례와 도출 방법론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O와 KR을 살펴봤으니 OKR을 다 살펴본 것 아니냐 말할 수도 있겠지만 OKR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CFR입니다. 저는 OKR에서 O와 KR을 물을 담는 물병에 비유하곤 합니다. 물병이 제 기능을 하려면 O와 KR이라는 물병에 물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물병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O와 KR이라는 물병에 물을 채우는 과정을 저는 CFR이라 말합니다. CFR이 이루어질 때 OKR이 온전히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CFR은 소통이라는 상호작용을 그 본질로 합니다. 상호작용에는 둘 이상의 주체가 필요하며 소통의 주제 혹은 소재가 필요합니다. 우선 CFR은 그 주제, 소재로 일을 이야기합니다. CFR은 일에 관한 상호작용임을 말합니다. 이 일에 관한 상호작용은 그 상호작용의 주체를 기준으로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C, F, R로 말이죠. 우선 C는 conversation의 첫 글자로 리더와 구성원 간 대화를 말합니다. C에는 O와 KR의 설정, 관찰된 사실, 코칭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위해 리더는 구성원의 O와 KR을 알고 구성원이 KR을 수행하는 과정을 관찰하여 코칭을 위한 관찰 내용 등을 준비하고 구성원은 자신이 과업을 수행해온 과정과 현재 상태, 필요한 지원이나 장애 요인, 리더에게 요청할 사항 등을 준비하여 대화에 참여합니다. 화면에 보고 계시는 양식은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작성한 예시입니다. 인사는 이와 같이 양식을 만들어 리더와 구성원 간의 일에 관한 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C가 리더와 구성원 간 소통을 말한다면 F는 동료와 동료, 즉 동료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으로서 소통을 말합니다. OKR을 운영하는 우리들은 다양한 공식적인 인사 제도를 설계, 운영함으로써 동료 간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다면평가제도, 펄스 서베이, 사내위원회, 단위조직별 교류 간담회, 타운홀 미팅, 소모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CFR에서 R은 recognition의 첫 글자입니다. 우리말로 인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정은 구성원이 조직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저는 조직과 구성원 간 상호작용으로 이야기합니다. R은 구성원의 인식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오해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인정의 명확한 기준, 전달하는 메시지의 맥락, 기업 방향성과 전략과의 연결 등이 중요합니다. 아래 사례로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분기 성과 공유 회의에서 프로젝트 포상 사례입니다. A 기업은 분기마다 성과 공유 회의라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분기 성과를 공유하고 경영진이 구성원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은 콘텐츠들로 구성됩니다. 이 성과 공유 회의에서는 성과 공유 방식으로 발표 형식을 활용합니다. 해당 분기 수행한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각 프로젝트의 PM 혹은 구성원들이 프로젝트 소개, 진행경과 성과 등을 발표 형태로 진행합니다. 각 프로젝트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전사 구성원들은 투표 링크를 문자로 받아 프로젝트별, 프로젝트 수행자별로 순위를 투표하여 프로젝트별, 개인별 포상을 정하게 됩니다. 구성원의 투표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고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공통의 인식을 확보하며 발표 프로젝트를 사전에 정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기업의 방향, 전략, 메시지를 고려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OKR을 도입했지만 기대한 결과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부분 이 CFR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O와 KR의 외형은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OKR 툴들을 통해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하지만 그 안에 물을 넣는 CFR은 우리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을 때 그 제도는 인사를 포함한 기업 구성원 모두에게 낯선 상태입니다. 새로운 인사제도에 있어 인사 담당자는 일종의 얼리 어댑터입니다. 인사는 먼저 제도를 공부하고 구성원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 역할 수행을 위해 우리는 다양한 양식, 다양한 다른 형태의 제도들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OKR을 물병에 비유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O와 KR로 만든 물병에 CFR이라는 과정을 통해 물을 채웠습니다. 물병에 물을 채웠으니 이제 인사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 한 걸까요? 혹시 OKR이라는 물병에 채워진 물을 사용해 보고 싶진 않으신가요? 어쩌면 그 물이 인사 담당자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런 보상은 어떻게? 라는 숙제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CFR을 통해 OKR이라는 물병에 담은 물, 이를 우리는 데이터라고 말합니다. 이를 중심으로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과 일의 성과에 관한 데이터입니다. 성과 관리를 통해 도출한 데이터는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인사제도들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보상제도도 그렇습니다. 존 도어는 OKR과 보상의 관계를 decoupled from compensation 이라 말합니다. 직역하면 보상으로부터 분리된 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부분은 분리된 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OKR이 보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건 OKR과 보상이 단절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OKR이 보상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성과관리제도로서 OKR이 보상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석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가 운영해왔던 성과평가제도는 보상에 종속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OKR이 보상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들이 반사적으로 그런 보상은 어떻게? 라는 반응을 보인 것도 이런 경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OKR을 보상으로부터 분리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OKR은 일, 즉 성과에 집중하도록 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OKR이 보상에 종속되어 있다면 구성원의 관심은 일이 아닌 보상에 있게 될 겁니다. OKR의 핵심은 일 성과이고 구성원이 일 성과에 집중하려면 OKR은 보상과 분리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서로 독립적인 인사제도이지만 모든 인사제도는 기업의 방향 전략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OKR을 통해 일 성과와 그 일 성과를 직접 만드는 사람으로서 구성원에 대한 데이터를 보상의 기본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설계도는 OKR을 통해 데이터를 도출하고 이를 활용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본 영상을 통해 위 프로세스를 상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다 확보하는 건 어렵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인사에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범위와 항목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 설계도는 기본적으로 전문성과 협력이라는 두 항목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상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정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데이터가 모일 수 있도록 양식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O와 KR로 만들어진 물병과 그 물병이 물병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물을 채우는 과정으로서 CFR, 그리고 CFR을 통해 채운 물을 보상에 활용하는 방법론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과정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어느 초기 스타트업 대표님과 면담을 합니다. 대표님은 OKR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저는 대표님에게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대표님, 성선설을 믿으시나요? 대표님은 잠시 당황해 하셨습니다. 대표님의 대답과 별개로 제가 성선설을 믿습니까? 를 외친 이유는 OKR을 지탱해주는 두 개의 기본 과정 중 하나가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인사를 하다 보면 간혹 만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지붕이 있고 두 개의 기둥이 지붕을 받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지붕을 OKR로 놓으면 기본 과정은 OKR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 기본 과정이 무너지면 OKR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더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OKR은 구성원이 기본적으로 일의 수행에 필요한 지식, 스킬, 태도,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구성원은 이를 기반으로 O와 KR을 정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CFR, 즉 다양한 상호작용을 합니다. 일의 수행에 필요한 지식, 스킬, 태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 이를 저는 전문성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전문성은 사람마다 그 상태의 레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동일 분야에서 신입사원과 10년차 구성원의 전문성은 다릅니다. 이 둘의 전문성 상태가 같다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일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전문성 레벨을 정의하고 각 개인별 전문성 레벨을 기반으로 일 성과의 역할을 배분하고 이에 기초한 CFR, 특히 C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화면은 제가 사용하는 전문성 레벨 정의입니다. 전문성과 함께 OKR을 받쳐주는 또 다른 기본 과정은 선의입니다. 이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기 위한 올바른 노력들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말합니다. 물론 현실에는 프리라이더와 같은 유형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들 한두 명으로 인해 전체를 믿지 못하면 OKR은 구성원들이 성과를 스스로 관리하며 성장해가는 도구가 아니라 구성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 없는지 감시하는 도구가 됩니다. 선의를 실행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저는 tit for tat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tit for tat 전략은 협상 전략의 하나로 그 방식은 단순합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선의를 제공하고 이후부터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선의를 제공했는데 상대방이 악의로 대응을 한다면 그 다음에는 똑같이 악의로 대응하고, 반대로 상대방이 선의로 대응하면 역시 선의로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OKR은 그 주기가 비교적 짧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 분기마다 리더와 구성원은 서로가 서로를 관찰하여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OKR은 심플합니다. O와 KR이라는 두 가지로 우리가 일을 하고 성과를 만들며 성장하는 과정을 모두 설명합니다. 누군가는 스플린트, 부스팅, 스크럼 등의 눈에 보이는 절차, 회의 등을 하지 않으면 OKR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건 외형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O와 KR을 제대로 설정하고 CFR을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O와 KR의 설정 그리고 공유는 CFR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CFR은 리더와 구성원 간의 소통인 컨버세이션, 동료와 동료 간에 이루어지는 소통인 피드백,
기업 조직과 구성원 간의 소통으로서 리코그니션을 말하며 인사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기업 내 CFR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OKR을 보상과 분리하라고? 그럼 보상을 어떻게 해? OKR을 하면서 따로 또 평가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거야? OKR을 고민하셨던 실무자분들이라면 아마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과 관리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평가 보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OKR을 바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 기본 가정으로 전문성과 선의를 소개합니다. OKR을 이야기하며 왜 전문성을 이야기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OKR을 바치고 있는 중요한 기둥, 기본 가정이기 때문이라 말씀드립니다. 혹자는 OKR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OKR은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아니, OKR뿐 아니라 모든 인사 제도들이 그렇습니다. 그 제도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제도의 내용을 채우는 것도 결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업에서 OKR, 즉 성과관리 도구가 기대한 바대로 작동할지 여부는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그 시작점은 지금 이 강의를 보는 여러분들입니다. 기업과 구성원의 성장을 함께 만들어내는 인사 담당자로서 모습을 기대합니다.